오늘 제가 그 대전에서 그 홈미팅을 주관하고 올라오다가 자켓을 거기다 놓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껍데기 없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괜찮습니까? 예,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진짜 제가 그 눈동자에 압도당할 만큼, 여러분들이 그 성공을 갈구하는 그런 빛이, 쉽게 얘기해서 다이아몬드의 빛이 나네요. 예.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위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그 테이프 중에서 뭐, 아빠는 나의 영웅이란 테이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그 목소리하고 같죠? 제가 그 사람이에요. 그때는 제가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었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고, 오늘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오늘은 사업 설명, 이 아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한 1시간 40분 정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10시 이전에는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누가 말리지만 않으면 밥만 준다면 한 12시간 동안 떠들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제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아메를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아메를 위해서 태어난 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참 오늘 이 사업 설명을 오늘 잘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간의 10년간 제가 지금 10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98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아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고 그리고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늘 하던 방법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대중 앞에서 떨리지 않는데 오늘은 긴장이 되네요. 제가 워낙에 또 존경하는 두 분 또 그룹에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인물은 볼만 하신가요? 잘생겼죠? 예. 그래요. 제가 개인적인 소개를 제가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뭐, 겉보기에는 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그죠? 어떻게 웃는 소리가 그러냐? 실제는 제가 61년생이에요. 그건 또 너무하다, 그죠? 예. 여러분들, 업라인 분 중에서 박태용 수석 다이아몬드 아시죠? 그분도 어지간히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은 학교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보다 한참 후배려니 싶어가지고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학번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79학번이라는 거예요. 예, 갑자기 다리가 쫙 펴지면서 빳빳해지면서 저보다 2년 선배 아니에요. 79학번이면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리고 학교는 고려대학교 화학과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동대학원을 나오고 81학번으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종군당 중앙연구소, 그다음에 삼성종합기술원 기흥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대전에 있는 대림산업 대덕연구소를 거쳐서 만 11년 동안을 이제 연구소에서만 근무했었던 아주 평범한 연구원 출신입니다. 연구 실적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각종 항생제 개발 쪽에 제가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아미노산 수액제 포뮬레이션, 말이 좀 어렵죠? 아미노산 수액제 하니까 좀 그렇죠. 닌게루.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을 제가 배합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비타민 제제 중에서 여러분들 종군당에서 나오는 인코라민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세요? 그거 만든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그건 제 이제 개인 특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다수 이제 항생제 개발 쪽으로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대림산업연구소, 거기서 이제 제가, 분석팀 팀장하고 있다가 이제 이 아메라는 사업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된 계기는 이거 멋진 사업이다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아메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어디서 알게 됐냐면 97년도에 그것이 뭐라는 프로가 있어요. 뭐가 알고 싶다라는 프로인데 그 프로에서 아메이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냥 왜 모자이크 처리해갖고 뭐 음성 변조해갖고 뭐 이렇게 왜 피해 사례들 쫙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조직인 줄 모르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때 피라미드에 빠져가지고 가산탕진하고 그런 사람들 인터뷰를 하고 아메이 제품이 살짝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때 제가 아메이라는 사업, 회사를 처음 접하게 됐었기 때문에 아메이가 저런 피라미드의 원흉이군이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미지가 참 안 좋았겠죠. 그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참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였었어요. 뭐 구조조정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한 1년 넘게 저한테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는데 저는 제가 처음 본 이미지가 피라미드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듣지도 않고 무조건 거부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한번 결정적인 싸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싸움이 계기가 된 게 뭐냐면, 한 번은 교양 강좌를 한번 들으러 가재요. 그래서 거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교양 강좌를 이제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밤새도록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제가 술을 좋아해요. 집안이 술피 집안이라 어머니 쪽이나 아버지 쪽이나. 그래서 그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그냥 밤새도록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뒷풀이가 좋으니까 1시간 반 거꾸로 매달아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어디냐 가자 그랬어요. 가보니까는 계단에 뭐가 이게 써있는 거예요. 3%, 6%, 9%, 뭐 SP, GP, 뭐 이런 게 써있는 거예요. 저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거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 세미나 실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지구본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MA 하고 이렇게 쫙 거기 있는 게 그게 로고잖아요. 옛날엔 지구본이었었어요. 그 지구본에 아메이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았다는 그런 불쾌한 느낌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언짢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강의를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강의를 맨 앞에서 두 번째 줄 딱 요 자리. 요 자리에 자기하고 제 자리를 딱 맡아놓고 이제 제 성격을 아니까 듣다가 승질나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도망 못 가게 맨 앞자리를 잡아놓은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죠? 그죠? 예, 예. 근데 이미 제가 마음속에서 이거 아메이다, 이건 나쁜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불쾌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젊어 보여요. 그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내용 구절에 자기는 뭐 한 달에 2천만 원을 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메이가 나쁜 거고 피라미드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가 2천만 원 벌으려면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은 고열을 짰겠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바람에 얼굴이 빨개져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고 조용한 진중에서 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강사도 놀래가지고 강의를 못하고 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아래 훑어보다 나가버렸거든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때 강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파운더스 크라운 앰베서더 정학수 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학수 사장의 강의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예, 불을 뿜는 그런 강의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런 그 좋은 강의도 제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거의 뭐 이혼이 거론될 정도로 그렇게 싸웠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와이프를 수렁에서 건져야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사도를 걷고 있는 와이프를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날짜를 정했습니다. D-Day를 정해서 이날 한번 그 사단을 내자. 그래가지고 그날이 언제였냐면 98년 6월 4일이었던 거예요. 5월 5일이 무슨 날인가요? 3월 1일은 6월 4일. 이제 저 먼저 흥복이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입을 찢겼잖아요. 그죠? 나는 그 심정으로 아메이가 싫다. 왜 이름도 하필이면 암이냐? 아메이 하면 암으로 가는 지름길 아니야. 그죠? 제가 어쨌든 오징어 싫어하는 사람 데쳐먹든 날로 먹든 싫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메이에 대해서 미운 털 박히니까 무슨 소리 해도 싫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메이가 좋다 그래도 싫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어떤 심정인지?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는 아무리 좋다 그래도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메이 때문에 마누라 뺏겼잖아. 남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은근히. 집에 딱 들어오면 밥 해줘야 되고, 그죠? 같이 TV 보면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같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잖아. 그 아메인지 뭔지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 있었을 때였는데, 이 사람이 끝끝내 자기 고집을 꺾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집도, 홍씨 고집 대단해요. 저희 집사람이 홍씨거든요. 홍경숙. 고집으로 유명한 성이 있죠. 최씨. 최씨 성 가진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최씨가 앉은 자리는 풀도 안 난다며요. 그죠? 근데 그 성을 꺾는 사람이 강씨래요. 강씨가 앉은 자리는 반경 1m 이내 풀이 안 난대. 그 고집을 꺾는 게 홍씨 여자 고집이에요. 저희 스폰서가 홍진희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홍씨 여자가 앉은 자리는 수맥이 피해 간대요. 그 정도로 고집이. 이 사람도 한 고집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6월 4일 날 결혼식 10주년 기념일을 하는 그날 제가 이제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아메이가 싫은데 당신이 끝끝내 아메이 얘기하면 나하고는 못 사는 거 아니냐? 선택해라. 나냐 아메이냐 그랬어요. 그 아메이 선택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랬더니 그 집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도 아메이도 둘 다 포기를 못하겠다. 이유인즉슨 이제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자기가 본 남자 중에서 뭐 남자 많이 만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첫사랑이에요. 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쨌든 여태까지 본 남자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샤프하고 목소리 좋고 잘생기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포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그 일리가 있다, 그죠? 그래, 그건 내가 10분 이해를 하겠다. 그럼 아메는 왜 포기를 못 하겠냐 그랬더니, 아메는 여태까지 자기가 본 사업 중에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포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답답해서 제가 상을 치면서 그랬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나는 정말 이대로 못 산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제가 아메를 알아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됐어요. 저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10년간 살면서 그래도 나는 당신이 똑똑하고 그래도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이라서 결혼해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아둔하게 짝이 없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보니까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분석을 해주면서 가장 사랑해야 될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분석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느끼게 돼서 그렇게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이 아메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론이 있다면 철저하게 알아봐라. 알아봐서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근거자료 제시해가면서 나한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만둘 용의가 있을지언정 무조건 반대하는 건 따를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때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꼼짝 못하게 얘기를 하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 정 그렇다면 내가 알아보겠다. 알아보되 나는 아메이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겠다. 당신 얘기한 대로. 그래서 내가 근거자를 제시하면서 설득했을 때 그 말이 일리가 10분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땐 정말 그만둘 용의가 있냐 그랬더니 그만둘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봐라. 아마 그런 거 안 나올 거다. 아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홍진희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이 아메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준 자료는 안 봤어요. 왜 그럴까요? 아메이제이가 준 거 아메이 좋다고 써있지. 그죠? 그건 객관성이 없다 그래서 다 버리고 제가 스스로 찾았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연구소에서 분석 팀장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안을 놓고 검증하고 분석하고 결론 내는 게 제가 밥 먹고 하는 짓이 그거였어요. 잘못 걸렸다 생각했어요. 왜 하필이면 분석 팀장한테 걸렸나? 너 이제 죽었다. 이제 꼼짝 못하게 내가 자료를 만들어서 한마디 윽소리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고선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한 달여 동안을 철저하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들만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제가 참 했던 것 중에 잘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했다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98년 7월 29일 날 오전 8시에 제가 선언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분석쟁이들은 항상 실험하기 전에 날짜를 쓰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서 언제 시작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됐다는 것, 즉 날짜를 다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출근하기 전에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필생이 찾았던 게 아메이다. 왜 이 좋은 사업을 나한테 얘기도 안 했냐? 그래가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사업을 철저하게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사실 제가 아메를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아메를 정확히 알아보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야말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서는 그래 내가 여태까지 찾았던 게 바로 이 아메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한 5년 동안만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5년 뒤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득만 인세적으로만 나와줘도 이건 성공하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5년 뒤에 월 100만 원의 추가 소득 이걸 목표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웬걸 제가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그 100만 원이라는 걸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작한 지 2달 만에 SP가 됐으니까. 그리고 한 번도 네트워크가 빠져본 적이 없고 계속 스트레이트로 연결해서 갔어요. 매년 제가 뉴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제가 이제 100만 원, 그 5년 동안 목표로 잡았던 100만 원을 제가 벌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세상에나 제가 연구소 생활 11년 동안 했었던 그 연봉을 이 아메에서 따라잡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은요, 옛날에 연구소에서 받았던 연봉이 한 10배가 조금 넘는 연봉을 받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한 3억이 조금 넘어요. 대단하죠? 제가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왔다는 거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어요. 제 지금 대학 동기들에 비해서 한 5배 내지 6배 정도의 연봉을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거예요. 제 대학 동기들이요. 대충 하는 그런 동기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 학교에서는 정교수들 다 됐고, 연구소에서는 수석 연구원들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 기업체에서는 부장 아니면 빠르면 이사까지 된 그런 친구들의 연봉의 5-6배를 제가 더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 들어오는 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내가 이 사업에서 손을 놓더라도 제가 지금 받는 소득은 마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자기네들은 손을 놓으면 제로가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소득이 단돈 100만 원이 매달 들어와도 그건 가치 있는 거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걸 이제 서서히들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업 한 지 10년, 올해가 만 10년 됐습니다. 7월 29일이 되면, 제가 이 사업 한 지 딱 10년, 10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날 제가 홍경숙 사장 집사람이랑 둘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할 겁니다. 케이크 하나 사놓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접하게 된, 지금까지의 그 히스토리칼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도대체, 그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가 어떻고, 지금까지 10년 하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검증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제가,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제 이름이 박철웅이고 핸드폰이 예.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는 한 채 거짓이나 과장이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교는 어디 나오고 어디에서 근무하고 어떤 아이템을 개발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살아왔던 과정 중에서 장점이 될 만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 1년 재수했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죠? 그건 장점이 아니니까. 예,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내용에는 한 채 거짓이나 과장이 없음을 제 이름 석자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됐어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서두를 거창하게 나가는 이유는 아마 중간중간에 믿어지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 그런데 그 모든 부분이 사실이라는 거 미리 밝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제시한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또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예, 이 아메이라는 사업은 뭐 평생을 걸쳐서 뭔가를 해야 어떤 결론이 나온다 그런 게 아니라 짧게는 2년, 길어봤자 5년 안에 뭔가 사단이 나도 나요. 그래서 이 사업을 2년에서 5년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죠. 뭐 자영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 일을 하는 도중에 그 일을 하시면서 남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남자들 남는 시간 뭐 합니까? 삼겹살 구워 놓고 소주 한잔 하거나 당구한 게임 치거나 그죠? 용의 눈물 보면서 사과 깎아 먹거나 뭐 그렇잖아. 그죠? 예. 바로 그런 남는 시간, 소위 짜투리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 기간 안에 어떤 안정적인 네트워크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이걸 조금 세분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함을 얻고자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좀 강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내지 2년간 꾸준히 하면 평균 한 3천만 원 내외가 되는 그런 연봉이 발생이 돼요. 한 PT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연봉이 나옵니다. 게다가 꾸준히 1년에서 3년간 더 진행을 해서 그래서 이게 합계가 2년에서 5년이 되면 그래서 이 사업을 2년에서 5년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이아몬드 정도 되는 그런 수준에 오를 수가 있고 연봉은 1억이 넘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인데 연봉이 여기서 제시한 연봉이 3배가 조금 넘습니다. 연륜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 뎁스가 깊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소득이 실제로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오고 이 소득이 네트워크로 인해서 들어오고 그 네트워크가 안정이 되면 여기서 나온 소득은 마치 월급처럼 매달 나오는 소득이 됩니다. 게다가 시간이 가면서 그 네트워크라는 게 점점 증가해요. 여기서 나온 소득 자체가 증가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나오나 봤더니 자, 우리 하는 일을 보세요. 자영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 일을 하는 도중에 소득이 나오지만 손을 놓으면 제로가 됩니다. 그죠? 퇴사하고 나면 월급 안 나오잖아. 약국 경영하고 있다가 문 닫으면 약국에서 소득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드는 것처럼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제품을 생산하듯이 안정적인 네트워크만 만들어놓으면 내가 더 이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사업을 못하더라도 여기서 나온 소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그게 안정적이고 건전한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저희 여기서 강의하는 이 1시간 40분 동안에 저는 또 매출액이 어디선가 수백만 수천만 원이 올라가요. 저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 물건 팔러 다니지 않았는데 그게 이 사업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소득은 마치 마르지 않는 옹달샘에서 물이 나오듯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나오는 소득이 돼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죽어도 여기서 나오는 소득은 또한 마르지가 않아요. 무서운 소득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속성을. 그 소득은 어디로 가느냐? 내 자식한테 또는 자식이 없으면 부모님한테 그 외에 다른 법적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는 데 있어서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투자하는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무자본 사업이다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또 다른 장점이라는 거지.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무자본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본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자본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제 네트워크가 지금 6명한테 정확히 알렸는데 그 6명이 만들어낸 네트워크 규모가 13,000명이거든요, 지금요. 그 13,000명의 네트워크 중에서 단 한 명도 홈시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카시업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원칙에 입각한 사업을 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발견한 원칙, 여러분들 앞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칙을 지킬 때 반드시 성공하더라. 자본이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력, 요거만 투자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저희 그 집사람을 그 아메이를 못하도록 방해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만 사기당하면 됐지 왜 주변 사람까지 초토화시키려고 하느냐.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메이가 피라미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나쁜 조직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반대였던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줘야 돼. 그가 경제적, 시간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만들어졌을 때 나는 더더욱 부자가 될 수 있는 윈윈 게임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윤리관과 철학이 있는 사업이 이 아메이라는 사업이더라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의 합리성을 인정받아서 세계 최고의 경제학상 중에 하나인 에디슨 마케팅상이라는 것을 또한 아메이가 받게 됩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년에서 5년 동안 남는 시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어요. 한 1, 2년간 하다 보면 이 정도 2년에서 5년 안에 억 단위가 넘는 그런 소득이 매달 증가 평생 상승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본이 투자가 될 필요가 없고 시간과 노력만 투자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기서 나오는 소득의 속성은 남의 등을 치는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 대가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윤리관과 철학이 있는 사업이 아메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여러분들 제가 굳이 손들으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제가 칠판에 써놓은 이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어떡하실래요? 이게 사실은 어떡할래요, 여러분들? 어떡할래요?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일단은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에서 에이 저건 그럴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듣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자기 앞에 찾아온 기회를 그냥 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뻔했죠. 그죠? 그런데 집요한 집사람의 고집으로 인해서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되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이런 엄청난 그런 속성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진행하면서 결국은 제가 지금 보니까 한 20년간을 결혼해서 살면서 10년 동안을 직장 생활하고 10년간을 아메이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평생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었던 건 그 잘난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했던 거예요. 이 아메이는 38살 될 때까지 이름조차 몰랐어요. 내 인생에 이런 게 있을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직장 생활 10년에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메이를 10년에서 지금 제가 대전에서 제일 좋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대전에 오시다 보면 나중에 사이언스 빌이라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괜찮습니다. 살기 좋아요. 직장 생활을 계속했으면 제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지금 일본의 대학 과정을 지금 밟고 있어요. 그 아이가 아빠, 엄마가 아메이를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 유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압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죠? 예. 참으로 다가올 땐 초라하고 볼품없이 다가왔던 이 아메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는 사는데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기회라는 것은 남들한테 요란하게 알려져 있는 거. 그건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관찰하고 느끼고 있는 바로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의 저희 그 어떤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일단은
알아보기 전까지는 반대했지만 정확히 알아보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마음이 확 하고 이 아메이 쪽으로 다가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도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제발 이제 알아는 봐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몇 군데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평생 상속해서 주겠다는 약속, 이거 지킬 수 있는 회사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보니까는 참 튼튼한 회사고 이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시행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것까지 들어왔어.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도 알아봐야 돼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으면 뭐해요? 보랏빛 주단을 깔아놓은 비전 속에 나와 내 가족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저희 그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여러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all okay가 됐을 때 그때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분석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전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난 다음에 okay가 됐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제 여러분들 차례예요. 자, 먼저 평생 상속해서 주겠다는 약속 지킬 수 있는 회사인가? 만약에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어. 근데 회사가 다음날 망했어. 1억 이상 죽을 때까지 상속해서 주겠다는 약속 이거 지켜질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회사가 망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내가 죽기 전에는 회사가 망하지 말아야 돼. 그러려면 적어도 100년 이상은 망하지 않는다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걸 믿지. 어떻게 함부로 믿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제가 철저하게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즉, 이 아메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신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디스라는 회사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떤 회사입니까?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 그죠? 97년도에 이 회사가 대한민국을 BA1이라는 등급으로 하루 만에 2단계를 낮춰버렸어요. 투자 부적격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의 늪속으로 급속도로 빠지게 된 사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일개 한 회사의 입김 한마디로 국가가 휘청거릴 정도로 대단히 괴물 같은 회사가 무디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괴물 같은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이거의 엄마 회사가 또 있어요. 그 이름하여서 던 앤드 브래드 스트리트, 약칭 DNB라고 합니다. 이 D&B라고 하는 회사는 무디스와 같은 자회사를 무려 17개나 거느리고 있고 역사는 184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160년이 훌쩍 넘는 그런 역사죠. 링컨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6명이 이 회사의 직원 출신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회사의 권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보력은요, KGB나 FBI 등에서도 알아내지 못한 스위스 은행의 준비금 실태를 단단히까지 정확히 알아낼 정도로 무시무시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정보력입니다. 자, 그와 같은 권위와 정보력을 가지고 이 DNB라는 회사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평가할 리가 없겠죠? 정확하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력, 수익성, 오너의 마인드, 부채 비율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등부터 60등까지 석차를 매겨서 평가하는데 그 60개의 등급 중에서 1등급이 5A1이라는 등급입니다. 다른 등급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A가 5개 있다는 뜻입니다. 순수 자기 자본이 5천만 불이 넘고 부채가 없어야 받을 수 있는 등급. 향후 5년 이내 도산 확률이 1%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는 게 E1이라는 등급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휴렛 패커드, 코카콜라 같은 그런 회사가 받는 그런 등급을 아메이가 무려 작년 포함해서 18년간을 연속해서 받았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네스북에 이 분야의 기록이 있다면 아메이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학자, 미래학자들 아메이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향후 200년 동안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첫 번째, 회사는 괜찮다. 그죠? 200년 동안 망하지 않을 회사는 괜찮은 회사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암만 생각해도 지금부터 제가 200년간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 평생은 보장해 주겠더라. 그럼 과연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한 번 나오면 죽을 때까지 정말 줄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1991년 1월 달에 포춘지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저는 유기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제학은 문외한이에요. 그런데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알 수 있는 잡지라면 이건 정말 유명한 잡지입니다. 그 포춘지의 아메이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Amway, a company of commitment라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회사 아메이라고 해서 아메이를 그 안에 내용을 실었는데 극찬을 해놨더라고요. 그 포춘지에서 아메이를 이 정도 실을 그런 회사라면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은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한 번도 지금까지 아메이가 1959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49년의 역사 동안에 그 반백년의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대단한 회사예요. 지금까지 그랬다면 앞으로도 그럴 여지가 있는 회사이면 틀림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회사는 괜찮은 회사이면 틀림없어요. 맞죠?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메이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남는 시간 동안 뭔가를 하면 경제적, 시간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들 한 연봉 1억 정도만 죽을 때까지만 나와줘도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는 얘기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맞죠? 사실 제 입장에서 볼 때 1억은 좀 부족해요. 그 3배는 받고 있으니까 제가. 그죠? 근데 1억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매년 죽을 때까지 그 정도만 나와도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는 얘기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 30분에 걸쳐서 뭔가를 지금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두 가지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회사는 괜찮다. 두 번째, 이 회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면 경제적, 시간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즉 부자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논리 전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좋은 건 알겠다 이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죠? 아무리 보랏빛 주단을 깔아놓은 그런 멋진 비전을 제시해놓고도 내가 만약에 할 수 없는 일이거나 목숨 걸 만큼 위험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라. 10억 줄게. 하고 싶어도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못한단 말이야. 그죠? 아니면 뭐 UDT처럼 수중 폭파 훈련하면서 목숨 걸어라. 여기 만약에 그런 일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 이시요? 없잖아. 그죠? 5년 동안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한 달에 1,000만씩 죽을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단 5년 뒤에 살아남을 확률은 5%입니다. 할래요, 안 할래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죽을 위험까지 있으면 그건 난 그거 못한다고 봐요. 맞죠? 따라서 이제부터 검증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위험한 일이 아닌가, 이걸 전부 검증을 해보고 모든 것이 오케이가 돼서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결론이 났을 때 여러분들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아메이란 건 뭔가, 뭘 하라는 거냐 도대체. 다 좋은 걸 알겠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 뭐냐? 요 물음표에 대한 분석을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아메이라는 사업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누구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학력이 높거나 낮거나 심지어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이 아메이에 있어서는 평등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스케이트 잘 타시는 분 손 들어 보이소. 여기 서울에 얼음이 안 얼어요? 손이 안 올라가. 못 타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 뭐야 그럼 나머지는. 그냥 타는 듯 안 타는 듯 하는 거예요? 자전거도 스케이트, 여기서 보면 스케이트 잘 타는 분 계세요. 못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자전거 마찬가지로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전거나 스케이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연습이 필요해. 그죠? 지금 당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뭔지는 몰라도 자전거, 스케이트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일반적이고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쉬운 일이어야 누구나 합니다. 맞죠? 그럼 그런 일이 뭘까? 자전거 타는 것보다도 쉬운 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증명해 보일까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이빨 안 닦고 나오신 분 손 들어 보이소. 아무도 안 올라가잖아. 그죠? 바빠서 못 닦고 나와도 지금 쪽팔리니까 손이 안 올라가. 그 이빨 닦는 거,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맞죠? 그죠? 그럼 아메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이빨은 닦고 산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럼 답 나왔네. 아메이는 이빨 닦는 사업이다. 이게 뭐 이렇게 어려워. 그죠? 이빨 닦는 사업. 이빨 닦는 것만 여러분들 현명하게 할 줄 알면 누구나 이 사업에서 성공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사업을 조금 확장해 볼게요. 이빨 닦는 거 말고 또 있을 거예요. 이제 힌트가 됐잖아. 그죠? 이빨 닦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세수하잖아. 그죠? 세수하고 난 다음에. 머리 감기 전에 응가하잖아. 그죠? 그리고 머리도 감고, 또 식사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화장도 하고, 애기 기저귀도 갈아채우고, 이런 제반적인, 이빨 닦고 세수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기 기저귀 갈아채우고, 화장하는 제반적인 일. 우리는 누구나 하면서 삽니다. 맞죠?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열거한 이런 모든 행동의 양태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올커니 생활이라고 하더라. 생활. 굉장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라이프. 생활이라고 한다네, 생활. 영어 나오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합시다. 생활이라고 한다네, 생활. 다시 말해서 생활은 누구나 하더라. 동의하시죠? 그럼 아메이는 누구나 하는 일이라 그래서 누구나 생활을 한다. 답 나왔다. 아메이란 생활이다. 생활 속에서 찾는 사업이에요. 즉, 생활이
이게 사업이 되는 아주 희한 유치비리한 게 아미라는 사업이에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무슨 부자 아빠 가나 아빠 우루라운드 어떻고 파이프라인은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만 즐겁게 할 줄 알면 누구나 다 부자가 돼. 제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명도 실족됨이 없이 다 성공합니다. 생활 속에서 찾는 사업이다. 생활 속에서. 그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업성을 찾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불편함이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빨 닦을 때 뭘 쓰세요? 치약, 칫솔, 그죠? 지금 왕소금 이런 사람 없잖아, 그죠? 세수할 때는 비누, 설거지할 때 퐁퐁, 빨래할 때 하이타이, 그죠? 그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린스, 스프레이, 무스, 김미역, 참치라면, 하이타이, 퐁퐁, 생리대, 대중소 이런 거 우리가 쓰면서 살아와야 돼.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에서 뭐라고 합니까? 생필품이다. 자, 여러분들 그 생필품을 지금까지는 어디서 사서 써오셨어요? 슈퍼나 마트, 시장, 백화점, 그죠? 비누 하나 사서 쓰기를 밀수품 쓰는 분 없잖아, 그죠? 그런 생필품은 슈퍼나 마트에서 지금까지 사서 써오셨죠. 맞죠? 자, 그런데 그 생필품을 슈퍼나 마트에서 사서 쓰는 걸 우리가 생활이라고 그러지 사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다루고자 하는 이 아메란 회사, 이 아메란 회사에서도 제가 열거한 그런 생필품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한 1,500가지가 넘는 그런 아이템들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 사업은 간단해요. 지금까지 써왔던 형태만 바꿔서 아메에서 나온 제품으로 단지 뭐만 하자. 8년간 이 사업 하다가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원효대사가 해골에 있는 물 먹고 깨달았듯이 제가 그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이 좀 더 잘 될까 저 분석쟁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분석해보고 저렇게 분석해보고 나까지막 아우는 왜 성공했을까 그거 분석하고 별짓 다 해봤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사업은요 아주 쉽고 간단한데 성공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바꿔 쓰는 거. 그게 뭘 이렇게 어려워. 그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도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꾸며져야 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꿔 쓰기. 이게 이 사업의 전부더라는 거예요. 그럼 답 나왔다. 지금까지 써왔던 패턴을 바꿔서 아메이 제품으로 바꿔 쓰면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메이 사업은 바꿔 쓰기가 다라 그랬어. 나머지는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본능에 맡기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바꿔 쓰기 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그 방법 알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리를 참석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미팅 참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행동 양식은 미팅 참석하고 바꿔 쓰기. 저는 그것만 강조합니다.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것만 하세요. 그럼 네트워크를 언제 만들어? 그건 냅두세요. 하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건 들고 다니면서 팔라고 안 했죠? 이 사업 세일즈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메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 사업은 사업자 네트워크예요? 소비자 네트워크예요? 소비자 네트워크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사업자 네트워크예요? 웃기지 마세요. 사업자 네트워크도 소비자 네트워크도 아니에요. 그저 나만 잘하면 돼. 나만.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소비자. 자 일단 사업자만 볼게요. 아메는 어쨌든 사업자가 포진을 해야 사업이 성공한다 해서 사업자 여러분들 사업자 찾아다녀봤잖아. 그죠? 눈 뻘겋게 뜨고 사업자 찾아보니까 사업자 나옵니까? 너도 나도 사업자 꺼진 사업자 다시 보자 이러고 다녀도 안 나오잖아. 그죠? 그놈의 사업자는 어디부터 이제 꽁꽁 숨어 있잖아.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네트워크 만들어진 거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구석에서 나오잖아. 그죠? 그 사업자가 나와서 네트워크를 크게 풍성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한테 뭐 그냥 가진 뭐 전략과 전술을 써서 그래서 나왔나요? 스스로 알아서 나왔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원칙을 지키고 내가 그 자리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 사업을 진행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하늘에 보고 있다가 사업자는 붙여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 네트워크, 여러분들 제품 들고 다니면서 팔아 다녀본 적 있어요? 달동네 해동네 가리지 않고 저 제품 전달해 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 그 제품에 감동받아서 나오든가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나온다 손 치더라도. 그죠? 저는 그렇게도 안 했어요. 그저 나만 잘 쓰니까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같이 좀 쓰자 이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원칙을 지켜서 꾸준히 즐겁게 하면 네트워크는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아까 물음표를 딱 써놓은 거 있었죠? 뭘 하라는 거냐 도대체. 그게 지금 바꿔쓰기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2년에서 5년 동안 뭔가 하면 어쩌고 저쩌고 되고 연봉이 어떻게 해서 평생 상속해서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로 그게 바꿔쓰기냐는 얘기예요. 맞나요?
지금까지 논리전개가 여기까지 흘러왔잖아.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제가 지금 올해 10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봉이 3억이 조금 넘어요. 그럼 제가 10년 동안 바꿔쓰기 잘해서 연봉 3억이 됐다. 이 말도 맞아야 돼. 맞을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믿어지세요? 바꿔쓰기 잘해서 부자 된다는 말이 믿어지세요? 이 말이 믿어지면 정신병자예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그죠? 죽었다 깨라도 못 믿겠더라고. 집사람한테 그래서 반대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바꿔쓰기 갖고 부자 될 것 같으면 개나 소나 다 부자 됐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반응이 나올 만도 하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끌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이프를 반대하려고 철저히 알아보니까 이게 맞았던 기라. 그 다음에 제가 한 행동이 뭘까요? 그때가 98년도였어요. 친구들한테 찾아갔어. 가서 얘기했겠죠? 바꿔쓰기 갖고 부자 될 수 있다고? 반응이 어땠을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이야, 참 어째 그렇게. 제가요, 학부 8학기 동안 8학기 중에서 7학기를 장학금 타고 다녔어요. 대학원은 입학 졸업을 수석 졸업했어요. 그러면 그 조직에서 나보다 잘난 놈 없다. 솔직히 공부로. 그죠?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그래도 저놈이 저런 말 할 놈이 아닌데 하고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친놈 얘기하기 전에? 맞죠? 예. 네. 다들 한결같이 그런 얘기예요. 그때 제가 명함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요, 대림산업대덕연구소 분석팀장 이학석사 박초롱. 이게 제 명함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직함 긴 거 좋아하잖아. 그 못지않게 직함 긴 명함이 또 있었어요. 아메이 디스트리뷰터, 비누세제 포함 생필품 다 있음 박초롱. 이게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 이 명함이 내 인생을 바꿀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대번에 미친놈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얼마 버냐. 이 말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 제일 듣기 싫었단 말이야. 얼마 벌기는 지난달에 2,010원 들어왔더라. 예. 제가 워낙에 반대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못 만들었어요, 집사람이.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네트워크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딱 통장해보니까 한국 아메에서 들어온데 2,010원. 야, 그래, 2,010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집사람 하는 얘기가 원래는 더 들어왔대요. 아, 그럼 그렇지. 얼마나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2,030원이래. 20원을 세금을 띄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비전을 봤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2,010원 통장에 들어온 그 돈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들은 그걸 못 보는 거야. 그 중에 한 놈아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 너보다 5년 먼저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야매를요. 근데 왜 안 했어? 이 좋은 사업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5년 전에도 이런 얘기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도 가짜나서 듣다가 나왔다. 그런 거예요. 그 5년 뒤에 나한테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기가 막히다. 이 쪼다 같은 놈아. 그게 말이라고 하냐? 그러더라고요. 참으로 가슴이 아팠어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였는데.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친구는 31평짜리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대림산업에서 준 연구원 사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집 없는 그 지역이 마찬가지야. 맞죠?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지적 수준 그놈이야. 근데 그로부터 10년 지났어요. 지금 2008년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 친구는 아메이를 안 하고 10년, 저는 하고 10년이에요. 놀랍게도 이 친구는요, 아직도 전세에 살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라이프 스타일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살아봐서 압니다. 맞죠? 근데 저는 아메이하고 10년이 지났어요. 지금요, 대전에서 제일 좋은 빌라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독일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지금 일본에서 대학 과정을 가고 있어요. 걔가 1년 동안 외국에서 쓰는 돈이 그놈아 1년 버는 연봉만큼을 써요. 그걸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메가 갖고 있는 본질이에요. 아메는 처음은 작아 보여. 그 끝은 힘이 창대합니다. 저도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스폰서에 비하면 저는 또 그야말로 견비지하냐 개코의 땀이에요. 앞으로 제가 갈 길이 또 많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유 사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할 일이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는요. 나뭇잎 3장을 여기서 저기 옮길 만한 힘이 있을 때까지 일을 해야 늙질 않아요. 그걸 만족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야매라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할 땐 해야죠.
자, 그럼 바꿔쓰기 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까지 써왔던 형태를 바꿔서 아메이 제품으로 바꿔쓰기 하면 우리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가 그 혜택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쓰기 하는 거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슈퍼만 바꾸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지금까지 써왔던 형태만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맞죠? 이 일이 전부라면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덤탱이? 사재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흐르는 모시기? 강물처럼 본능에 맡겨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그 몬타나주에서 그 플라이 낚시하는 아주 멋진 영화죠. 그죠? 2시간 10분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가 명화가 된 이유가 있어요. 맨 마지막 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가 끝날 그 자막이 내려가기 전에 맨 마지막 멘트가 유명한 말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 영화 못 보셨어요? 이름은 들으셨죠? 그 마지막 멘트에 이렇게 나와요. 아메이 사업은 이와 같이 해야 되나니. 자, 지금까지 써왔던 형태를 바꿔서 아메이 제품으로 바꿔쓰기 하면 우리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가 그 혜택을 말씀을 드릴게요. 회원가입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회원가입할 때는 무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할 수 있죠. 그죠? 첫 번째 30% 디스카운트 혜택이 최초로 주어집니다. 130원짜리를 100원에 살 수 있는 혜택이죠. 두 번째 뭡니까? 아메이가 조금 어려운 제도가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전생애 환경평가 제도라는 겁니다. 제품을 처음 만들어서 폐기 처분할 때까지 1년의 라이프타임, 1년의 생애 중에서 인간과 환경에 요만큼도 해가 되는 것을 만들거나 거래하지도 않겠다는 정신이에요. 이 제도로 인해서 89년도에 유엔으로부터 환경보호 프로그램 상이라는 것을 아메이가 받게 됩니다. 제가 딱 이 말을 접했을 때 옳다구나 요거 걸렸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삐딱한 시각으로 모순 찾기 위해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 비누세제 퐁퐁 만드는 회사가 환경에 저해가 되는 게 없어? 인간에 해가 되는 게 없다고? 저는 그런 얘기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 몇 개를 샘플링 했습니다. 해가지고 직접 실험실에 가지고 왔어요. 제가 누굽니까? 분석팀장이에요. 제가 다루고 있는 분석 장비만 하더라도 최고가의 장비예요. 여러분들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HPLC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GC-MES, 다음에 NMR 이런 장비들을 제가 직접 다룹니다. 그걸 갖다 놓고 정량 정성 분석을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데이터가 아직도 있어요. 최근까지 있다가 없어졌다.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H4 데이터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가지고 했던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피크가 나와요. 이걸 피크라고 합니다. 이런 게 나오면 여기 환기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한양화학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H4요. 그 다음에 D4. 대림산업 아니에요. D4요. 이런 잔피크들이 나옵니다. 크기는 작지만. 이제 아메이 딱 해놓고 가슴을 두근두근 차리고 있어요. 요런 거 요만한 거 하나만 나와도 이건 당장 걸리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누구다? 분석팀장.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나오면은 제가 이걸 갖고 어디에다가 항의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예? 아메이? 아니에요. YWCA에다 갖고 가려고 했어요. 거기 소비자 고발센터라는 데 있죠? 물론 가기 전에 여기다가 전화를 하겠죠. 나 갖고 갈 거다. 그런 본사에서 나와요. 몇 명이. 그런 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이 딱 이거는 그 HPLC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 눈을 의심했어. 10배로 농축해서 다시 찍어와서 똑같이 나왔어. 여러분 앞에서 화학자의 그 명예를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메이 제품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쓰세요. 제가 이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집사람한테 안 보여줬어. 그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업은 못하게 하더라도 제품은 쓰게 하자. 이런 얘기 처음 듣죠? 네. 진정코 환경과 인간의 좋은 프로핏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100% 또 뭡니까?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슈퍼에서 샀어. 한참 쓰다 보니까 이제 흐리흐리하게 나옵니다. 이제 거의 다 썼다는 얘기겠죠? 다 쓴 거 갖고 와서 슈퍼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저씨, 내 써보니까 잘 써집디다. 향도 좋고 잘 지워지고. 즉, 이 제품의 품질은 전혀 하자가 없는데 요 뚜껑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바꾸러 왔으니까 이거 원래 샀던 돈으로 바꿔주셔 그랬어요. 이거 찡짜 붙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 언니가 그 슈퍼 주인이요. 내 이런 이유로 바꾸러 왔어. 이거 바꿔줄 용의가 있시요? 없시요? 미쳤어? 그죠? 실제 이런 일을 벌어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위아래 훑어보다 한마디 제깍 나와요. 그죠? 별 미친놈도 보겠네. 그죠?
그런데 그 미친 짓을 하겠다는 게 이 제도예요. 그 아메는 샘플이라는 게 없어요. 일단 써보라는 얘기예요. 써보고, 입어보고, 먹어보고, 요만큼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갖고 와라. 원래 샀던 돈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아메가 1959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반백년이 가까운 세월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 또한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메는 제품의 품질에 목숨을 걸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달리 해석하자면은, 같은 가격대에서 아메하고 견줄놈 있으면 나와 봐라. 이거 아메에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멋진 네트워커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깨 피고 당당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자기 뜻대로 네트워크가 안 커진다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 그 복이 저절로 떨어진다. 그죠? 이것도 복제되더라고. 항상 밝게 웃으면서 저만 보면, 박 사장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뒤에, 그 다운라인도 다 이래. 그런데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해야 되겠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뒤에 있는 그 다운라인 또 똑같이 이러고 다녀요. 그 인상 좀 피라 그러면은, 이거는 안 펴지고, 입은 웃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뭘 그렸나요? 얼굴 그렸어. 맞아, 얼굴. 제 강의 들으셨네. 아니에요? 통하는 사람 따로 있어, 그죠? 얼굴을 그렸어요. 자, 1번 얼굴이고 2번 얼굴이에요. 자, 1번 얼굴은 요래하고 있습니다. 2번 얼굴은 요래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여자라면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이쁜 여자 좋아하지. 뭐 어떤 여자 좋아해. 그죠? 이쁜 여자 좋아해요. 그죠? 그런데 이 얼굴이 이쁠까요? 이 얼굴이 이쁠까요? 항상 웃고 있는 얼굴이 이뻐요. 그리고 복은 이런 얼굴에 복이 붙을까요? 이런 얼굴에 붙을까요? 네, 물 좀 한 잔 따라주세요. 자,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복입니까? 땅에서 솟아나는 게 복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복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얼굴 하고 있으면 내가 받을 복을 다 받는단 말이야. 맞죠? 그리고 희한한 거는요. 내가 받을 복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10달란트, 5달란트 하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하면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또 그 달란트가 더 들어오는 거야. 그 달란트가 어디서 들어오냐면 어리석은 자 걸 뺏어서 들어오는 거야. 그죠? 남이 가져가야 될 복까지도 내가 받는 게 법칙이에요. 이걸 시크릿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트랙션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남이 받을 복까지 내가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웃으면서 다녀야 돼요. 저라고 해서 10년 동안 네트워크가 계속 빵빵하게 커졌겠습니까? 저도 네트워크가 정치하고 무너진 애도 있겠죠? 그럴 때도 저는 이러고 다녔어요. 박철호 사장님은 항상 얼굴이 웃고 다니는 게 기억이 난대요. 우리 파트너들이. 늘 그래요. 그때 내가 한참 힘들 때 더 이러고 다녔어. 그 복을 스스로 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네트워크가 커지더라고요. 그래도 작년, 재작년 연장해서 제가 한국아메 전체에서 성장률 1등을 했어요. 올해도 변치 않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재작년에 46% 성장했어요. 작년에는요, 그 성장한 데서 68% 또 성장했어요. 맞아요. 저 박수 받아 마땅해요. 근데 그 이면에는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 항상 정말 저는 지금도 원래 차가 2대였는데 한 대 팔아버렸어요. 우리 집사람 홍경 사장이 이제 차를 타고 다니게 하고 저는 가방 들고 저는 그냥 걸어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데는 저는 대전이지만 서울하고 서울 옆에 안양 있죠? 안양, 안산, 사강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천안이라는 데 있고 광주, 전주, 그 다음에 저희 밑에 그 대구, 그리고 마산, 창원, 부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가 일주일이면 주파하는 거리예요. 그거를 제가 버스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항상 즐거워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다녀야 내가 좀 쉴 수도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바깥 경치도 볼 수 있잖아요. 한순간 한순간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지랄하고 있으면 지가 받을 복까지 비껴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즐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한테 그런 즐겁게 생각하는
그리고 즐겁게 사고하고 즐겁게 행동하는 그런 훈련을 해주잖아. 그게 얼마나 좋아, 이 사업이. 그죠? 동의하시죠? 제 사업 설명은요, 하다 보면 중간에 자꾸 옆으로 새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귀엽대요. 자,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형태를 바꿔서 아메이 제품으로 바꿔쓰기 하면 우리한테 고맙다고 보너스라는 걸 주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아메이는요, 전 제품의 포인트 밸류라고 해서 PV라고 하는 점수치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쓸 때마다 PV가 누적이 돼요. 그래서 누적된 PV를 한 달씩 끊어서 나한테 보너스라는 형태로 돈으로 돌려줍니다. 처음에는 그까짓 거 코묻은 돈 몇 푼이나 되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큰 코 다쳤어요. 제가 지금까지 삶의 흐름을 완전히 꺾어버린 그런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이 이 PV였던 거예요. 한 달에 매출액이 저는 지금 8억이에요. 8억. 그런데 우리 파트너들이 제가 지금 여기서 이 강의하고 있는 거 몰라요. 여기 지금 저하고 같이 온 파트너 외에는 몰라요. 지금 각 처에서 자기가 자기 네트워크를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도 이 매출액은 올라가요. 다시 말해서 한 달에 8억이라는 매출액은 다음 달에 또 뜰 거고 그 다음 달에 또 뜰고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패턴이 계속 증가해 왔으니까 그죠? 그런 패턴으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겠죠? 그렇게 복제해 놨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놔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소득이 나온다. 그럼 우리한테 보상해 주겠다는 이 보너스라는 거 과연 어떤 돈이냐? 저는 처음에 남의 등짝이나 후리는 그런 돈인 줄 알았어요. 고개 돌려 해놓고선 피 빨아먹는, 빨대 꽂아갖고 피 빨아먹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을 그렇게 말렸죠, 제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경건한 그런 소득인지 몰라요. 우리한테 보상해 주겠다는 소득은요, 아멘은, 잘 들어보세요. 아멘은 광고와 유통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슈퍼에서 100원 주고 샀어.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실제 원가는 20원이 채 안 된다는 거 우리 압니다. 그죠? 나머지 80원이 어디로 갑니까? 광고하고 유통하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야. 보세요. 공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졌어. 소비자한테 건네질 때까지 직접 연결되는 예는 없습니다. 내가 이거 만드는 그 공장장 옆집에 살아. 공장장한테 이거 하나 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가까운 슈퍼 가세요 그러지. 그죠? 유통이라는 게 그렇게 직접 거래되는 예가 없어요. 공장에서 나온 제품 거의 대부분 총판이라는 데로 가요. 경기 총판, 뭐 강남 총판 이런 총판. 그 총판을 거쳐서 도매상이라는 데를 가고 도매상에서는 슈퍼나 마트를 갑니다. 우리는 마트에 가야만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을 유통 과정이라고 하고 이 유통 과정을 건널 때마다 이 제품이 돈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때 생기는 비용이 무슨 비용이다? 유통 비용이다. 유통업자들 입장에서 볼 땐 그 비용을 뭐라고 합니까? 유통 마진이라고 하더라. 마진이 됐든 비용이 됐든 누가 물어야 돼요? 소비자가 물어야 되는 거. 그죠? 따라서 여기서 관련된 이 모든 비용은 소비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슈퍼에다가 진열해 놓으면 다 팔릴까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리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광고라고 하더라. 최진실, 최시아 같은 사람을 써서 광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때 들어가는 광고 비용은 또 누가 물어야 돼요? 그 소비자가 물어야 되는 거야. 맞죠? 근데 그 광고 비용이 만만할까요? 옛날에 1983년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 소피 마르소라고 하는 그 프랑스 여배우가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연배가 저쯤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 소피 마르소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 그 고만한 그 좀만한 청춘들한테는 우상이었었어요. 남자들한테. 그런데 세상에 그 여자가 그 여배우가 한국을 온 적이 있었어요. 83년대에.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막 나오고. 그게 왜 왔나 봤더니 무슨 뭐 평화사절단으로 온 게 아니라 광고를 하러 온 거예요. 광고를. 그때 당시에 드봉이라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지금 있나 모르겠다. 드봉 하는 거 있죠? 네. 그 화장품 광고하러 왔던 거예요. 이 사람 한국말 전혀 못해. 그저 와가지고 뭘 했냐면 해변가에서 비키니 수영복 입고 이렇게 포즈하고 이렇게 포즈하고 그러고서 그때 돈으로 2억을 받아갔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드봉. 그러고 2억 받아서 지금 돈으로 20억이 넘어요. 그죠? 드에 1억, 봉에 1억 해서 2억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소피 마르소가 그 두복을 100번 맺힌다고 해서 제품 품질 좋아집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죠?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제품 품질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 유통비용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제품 품질은 이미 좋아지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나올 때 품질은 결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벌어지는 이 돈은 사실상 제품의 품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돈이다. 맞죠? 이게 매출액 대비 80%나 들어가더라. 아메이가 바로 이 점을 주목한 거예요.
아메이 정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외에 다른 돈을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에 입각해서 아메이는 제품의 품질과 관계없는 이 광고 유통비를 쓰질 않습니다. 이걸 절약하는 거예요. 이 매출액 대비 80%나 되는 막대한 돈을 절약해서 어디에 쓰느냐? 당연히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돈에다가 투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가 가능하더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충 만들어 놓고선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 바꿔줄게 그런 거 회사 망합니다. 그죠? 반품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망해요. 근데 지금까지 아메가 50년 동안을 흥하고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품의 품질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기 때문에. 그죠? 그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농장을 가지고 있고 자체 R&D 센터, 연구개발센터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서 계속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돈을 다 어디서 충당한다? 광고 유통비를 절약해서. 근데 그렇게 하고도 남는 돈이 있어. 그 광고 유통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으면. 그게 매출액 대비 35%를 남깁니다. 현재 한 3천억 정도가 기금으로 적립이 돼 있다고 해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보고 대신 광고하고 유통해라. 그 대가대로 죽게 하는 게 우리한테 돌려주는 보너스더라 하는 겁니다. 아메이는 광고와 유통이 없다고 했어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의치가 없다고 해놓고선, 그죠? 자, 아메이도 아무리 제품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광고도 안 하고 유통도 없으면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그거 생각하니까 광고 유통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아메이도 광고와 유통을 합니다. 단지 그 방법을 달리할 뿐이에요. 지금까지 고속도로에다 뿌려진 기름값, 그거 대신에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스스로 유통하라는 얘기예요. 무공의 유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신실 같은 사람한테 줬던 그 광고비 대신에 내가 광고를 해서 그 돈을 챙겨가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이크 잡고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뭡니까? 교양 강좌하고 있나요? 아메이 광고하고 있어요. 그죠? 왜? 이 돈 내가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더라. 어차피 고속도로에다 뿌리는 기름값 대신에 내가 그것을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광고해서 그 광고비를 내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사고가 확 깨졌어요. 와, 이거였구나.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감동까지 되더라고요. 그 금액이 봤더니 3천억이나 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들 대림산업이라는 회사 아세요? 어묵 만드는 회사 말고 그 회사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회사는요. 대림산업이라는 회사 큰 회사예요. 그 큰 회사가 제가 있었을 때 1년 매출액 목표로 잡았던 게 이 돈이에요. 그 큰 대기업이 매출액 목표로 잡았던 돈만큼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우리한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돈이야. 그러니까 억 단위의 연봉이 되는 사람이 매년 몇백 명씩 나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중에 3억이 제 돈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등짝 팍 실어가지고 왜 토해내는 거 빨대로 빨아먹는 그런 돈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이거였더라고. 참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좀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직까지 분석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돈을 우리한테 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주느냐? 지금까지 얘기가 아무리 건전하고,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요만큼이라도 합리성을 잃게 되면 당장 피라미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문제는 정확하게 분배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분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보너스표가 없네. 어떻게 분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가입한 순서대로 분배하면 어때요? 나중에 가입한 사람이 더 열심히 하면 소득을 더 많이 받아가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가입한 순서대로 분배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재산 순으로 분배하면 너나 해라 그러겠죠. 그죠? 학력 순으로 분배하면 그 마찬가지야. 그죠? 잘생긴 순으로 분배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시작과 동시에 20억부터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웃지 말라 그랬지. 애다 골치 아프다. n분의 1에서 똑같이 주자. 그럼 평등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주는 게 합리적일까요? 이건 어때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양에 비례해서 이 돈을 배분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아메이는 이 돈을 수고한 양에 비례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1차, 2차, 3차 기타 보너스로
보너스를 차등해서 배분합니다. 이 차등의 배분 원칙 속에 평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지 그 분배 방법을 오늘은 시간 관계상 1차 보너스만 잠깐 제가 그 분배하는 패턴만 설명을 소개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재미있어요? 네. 바꿔쓰기 후 흐르는 강물처럼이 이 사업의 전부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딸입니다. 아메이 제품이 좋아서 치약 쓰고 비운 쓰고 라면 먹고 건강보조식품 하나씩 먹었어요.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을 슈퍼만 바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번 달에 20만 원어치 바꿔쓰기 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 내가 마트에서 20만 원 쓰면 쓴 걸로 끝나. 그죠? 그런데 아메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2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유통비에 해당되는 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한테 유통한 비용. 그죠? 자, 보너스표를 보세요. 20만 원 이상 3%, 60만 원 이상 6%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이상 21%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1차 보너스의 규칙입니다. 자, 1차 보너스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머지 2차, 3차 보너스. 사실은요, 제가 지금 올해 제가 통장에 들어온 게 지난달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금 떼고 통장에 들어온 게 한 1,5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왔거든요? 많이 들어왔죠? 그죠? 저는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다이아몬드, 소득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소득을 가만히 보면 1차 보너스는 40몇만 원밖에 없어요. 2차, 3차 보너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1차 보너스만 갖고도 여러분들 패턴을 보고 비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긴 PV라고 되어 있는데 PV하고 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 자리에 모시고 온 분한테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20만 원 원으로 계산을 할게요. 20만 원씩 바꿔쓰기 했으니까 저 보너스표에 의하면 얼마? 3%. 그죠? 3% 보너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해주면 6천 원이라는 보너스가 내 통장에 나온 거예요. 자, 20만 원 이상 60만 원 이하가 바로 3%예요. 120만 원에서 240만 원 사이는 요 밑에 있는 요 9%입니다. 그러면 연수 문제 497만 원어치 제품을 자가 소비했다 그러면 매출액 올렸다 그러면 몇 %입니까? 15%. 그죠? 여기하고 요거 사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6천 원이라는 보너스가 통장에 들어왔어요. 어때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6천 원 그게 돈이냐고요? 그래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반마리 값은 됩니다. 그죠? 내가 단골로 다녔던 슈퍼에서 아무리 제품을 많이 바꿔 쓴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돈 주는 슈퍼 없어요. 그런데 아메이 슈퍼는 처음부터 20만 원이 넘은 돈을 줍니다. 그게 이 사업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제품을 써봤더니 너무나 제품이 좋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빨을 닦을 때마다 잇몸에서 피 났는데 아메이 치약으로 바꿔 쓴 다음부터 잇몸에서 피 나는 게 없어졌다. 그럼 그 치약에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틀림없이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럼 받은 감동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형님이 사과를 못 먹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잇몸이 씌워가지고 그래서 못 먹겠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치약 바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어졌거든. 형님한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고 찐찐한 감동 느꼈어. 그 감동 어떻게 될까요? 식사하다가 친구하고 타이타닉 재밌다고 하는데 난 못 봤어. 어떤 건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야, 너 안 봤다고? 나 어저께 봤는데, 우와, 그 영화 너무 잘 됐더라. 그 엄청나게 커다란 배가 세상에 파도에 휩쓸려서 가운데가 뚝 부러지는데 앞머리가 쫙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FK라 뿌리는 파리처럼 뚝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찍었을까? 그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거요. 말 주변에 있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무슨 수를 써든지 간에 그 감동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말 주변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수석 닮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감동은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니까. 어머, 얘 있잖니. 우리 옆집에 203호 그 신혼부부. 그 깨가 쏟아지게 그렇게 잘 산다고 하더니 언젠가 봤더니 그거 깨졌다 그러더라. 어머, 왜 깨졌는데? 남자가 바람 피웠대. 그 얘기하면 203호 부부한테 좋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얘기해? 본능이거든. 그렇죠?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특별한 상황을 보게 되면 거기서 어찌됐건 간에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죠? 그럼 그 감동은 반드시 전달하게 되는 게 그게 본능이에요. 얘기할 때 그러죠. 꼭 아무한테도 얘기했지만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조선팔도에 다 퍼져. 그죠? 그게 본능인 거. 그거를 마케팅에 활용한 게 아메이 마케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써본 감동을 전달하는 거. 저는 실제로 실험실에서 다 검수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떻게 좋은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에 따라서 실제로 사용해봤더니 그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노하우도 제가 몇 가지 알고 있어요. 처음에 제 교육장에서 제품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홈케어, 퍼스널 케어까지 전부 제가 다 강의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파트너들, 지금 플래티늄들 나와서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강의를 해요. 제품 교육은. 그리고 전국에서 그래도 강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제 제자들이에요. 누구는 그래요. 아유, 제품이 여자의 몫이다. 웃기고 앉았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업 크게 키우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진정 이루고 싶으세요? 남자가 제품에 뛰어들어야 돼요. 제품 모르고 절대로 이 사업 커지지 않습니다. 얘기가 딴 데로 샜습니다. 근데 귀엽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제품을 써본 감동을 형님한테 알렸더니 형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감동을 받아서 20만원어치 어떻게 해요? 자가 소비했단 말이야. 친구에게 알려봤어요. 그래서 친구도 20만원어치 자가 소비했어. 가능하겠죠? 꼭 20만원씩 강제로 써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메이 제품은 강제로 쓰는 규정은 없어요. 이번 달에 쓸 일 많으면 50만원 써도 돼요. 쓸 일이 없으면 하나도 안 써도 돼요.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공이 20만원씩 썼다라고 가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아메를 가르쳐준 사람, 아메의 세계에서 스폰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폰서도 20만원 썼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마감했어요. 아메에서는 이 전체 그룹을 스폰서의 그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스폰서 그룹이 열린 총 그룹 매출액 얼마입니까? 80만원. 자, 그럼 저 보너스 비용은 60에서 120 사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6%에서 48,000원이라는 소득이 스폰서 그룹에 배정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분배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는 20만원어치 내가 혼자 쓴 거, 거기서 발생된 6,000원, 내가 다 가지면 돼. 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번은 경우가 다릅니다. 이 48,000원 중에서는 스폰서의 목도 있지만 나와 형님의 친구의 목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아메이 소득은 어떻게 분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요? 수고하고 노력한 양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스폰서의 몫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에서 그 이하를 제한 나머지가 내 거다. 왜 옛날 우리 수학 시간에 차집합 그런 거 배웠죠? 그 개념으로. 전체에서 내 이하를 제한 나머지. 이게 이제 스폰서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분배 방법이라는 걸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그럼 내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60만 원이더라. 그럼 저 보너스 표를 보면 6% 해서 36,000원이 나와 형님과 친구가 나눠 가져야 될 보너스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답 나왔네. 스폰서의 몫은 얼마입니까? 12,000원. 이게 스폰서의 몫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내 소득은 36,000원에서 형님 몫하고 친구 몫을 제하면 내 거 나오겠다. 그죠? 자, 그럼 친구는 20만원 썼으니까 3%. 최초에 내가 6,000원의 소득을 배분받듯이 친구 또한 6,000원이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형님도 6,000원이 되겠죠. 그죠? 이제 답 나왔다. 나의 소득은 36,000원에서 6,000원 두 개 더한 12,000원을 뺀 나머지 24,000원. 이게 내가 받을 소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에 이 사업의 윤리관이 드러납니다. 전부 합치면 12,000원, 24,000원, 6,000원, 전부 합치면 48,000원이 딱 떨어져요. 아메이는 띵가 먹을래야 띵가 먹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철저합니다. 근데 문제는 4명 중에서 아메이를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스폰서겠죠. 그런데 소득은 내가 스폰서보다 2배나 더 많아. 이유가 뭘까? 이거는 한 조직 내에서 부장보다 월급 많은 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네 조직에서 어디 그래요? 그럼 부장이 과장보다 월급이 더 많은 이유는 뭘까? 아무래도 그 조직에서 그래도 오래 있었으니까 능력이 제일 뛰어나겠지.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능력이 뛰어난 것은 혹시 신입사원 아니든가요? 그렇죠?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연구소 조직은 그래요. 능력으로 따지면 신입사원부터 보너스를 많이 줘야 돼. 부장이 과장보다 월급이 더 많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 조직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연공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메이는 그런 연공서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양에 비례해서라 그랬습니다. 나이도 인정하지 않아요. 학력이나 남녀고별 라이센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제 위에 스폰서가 다이아몬드인데 그 다이아몬드보다 제 스폰서보다 제가 소득이 많아요. 2배 정도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아메이식 윤리관이 맞다고 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윤리관이 맞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자,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는 형님과 친구, 나 포함해서 몇 명? 3명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소득이 어때요? 24,000원. 그저 나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처럼 내가 제품 써본 감동을 본능 따라 움직였을 뿐인데 네트워크가 커지면서 소득이 늘더라. 이게 아메인 거예요. 6,000원이 24,000원이 됐어요. 세상에 어떤 조직이 한 달 사이에 4배의 수익 성장률을 올리는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누구는 주식이 그렇대요. 이번에 4배 떴으면 다음 달에 4분의 1로 빠질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죠? 그럼 불안정한 거예요. 경마가 또 그렇대요. 경마에 미친 사람,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 경마장 옆에서 굶어 죽었어요. 자, 여러분도 있잖아요.
안정적이고 건전하면서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맹세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그래 6,000원이나 24,000원이나 고놈이 고년이지 뭘 그게 대단하다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추세를 볼 줄 아는 눈, 그게 현명한 사람의 눈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한 10만 원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한 몇십만 원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는 어따 이게 100만 원 단위를 넘어서겠네. 그죠?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연봉이 1억이 됐어요. 그럼 결코 느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누구는 또 이런 얘기. 한 사람은 제가 하는 모습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성을 들인다는 거. 마치 유비가 제갈공명 삼고초려에서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정성을 들인다는 거예요. 가면서 허탕 칠 때도 있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던 라인이 와장창 무너져서 영원히 사라진 적도 있고.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연봉이 1억이 됐으면 늦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하늘의 힘으로 여러분들은 네트워크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운도요. 내가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운이 따르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업 10년간 해보니까 적어도 그거 알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죠? 왜 이렇게 네트워크가 안 크죠?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내가 하는 것만큼입니다. 지금은 마치 그거에 대한 보상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차근차근 차곡차곡 내 노하우가 되는 그날 하루하루가 다르게 여러분들의 네트워크가 폭발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 제가 모시고 온 파트너 몇 명 안 계세요. 나머지는 전부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제가 지금 제 입에서 나온 거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 또한 인정하시겠네요. 그죠? 여러분 매출 많이 오르는 거 저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등을 만져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땀으로 젖어 있어요. 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아메가 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착이 사실은 그래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그 감사함. 지금 사업이 조금 안 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안 되고 어려울 때도 저는 항상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이 사업이 아니었으면 난 딴 거 했으면 더욱더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감사한 거예요. 지극히 거절당해서 진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때도 저는 감사했어요. 감사할 수밖에. 진짜 감사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진짜 이 사업에 제대로 된 가치를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분 이 사업이 얼마나 공의롭고 아름다운 사업인지 여러분들 몰라요. 한 번은 저희 파트너들 있는 데서 그래서 저희 랠리 때 한 300명 모여요. 그 300명이 전부 제 다운라인이에요. 1일 세미나 할 때. 그 300명 앞에서 그랬어요. 아메 하기 전에 저 알고 계셨으면 손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4명 손도 띄다. 4명, 300명 중에. 나머지 296명 손은 안 들었어요. 아메 하기 전에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여기 같이 우리 파트너들 아메 하기 전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질문을 바꿨어요. 여러분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라고. 나하고 평생 동지가 되기를 진정 원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니까 300명 다 듭디다. 이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가치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돈 몇 푼 더 들어온 거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이 정도도 저는 만족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제 열정보다 지금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는 이 아메이 사업이라는 아메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가치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또 다른 가치라는 게 바로 사람이고 사랑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흐르는 강물처럼 또 하나하나 전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내가 지난달에 형님하고 친구한테 이 사업에 대한 비전, 다음에 가치를 알렸더니 소득이 늘어서 재미가 붙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옆집 아줌마한테 알려봤어요. 직장 상사에게, 학교 동창생에게, 그리고 신탄진에 사는 형님에게 이렇게 알렸어. 그리고 각각 20만 원씩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 아메이 제품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나 포함해서 몇 명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까? 나 포함해서 7명. 자, 7명이 각각 20만 원씩 바꿔 쓰기 하니까 전체 총 그룹 매출액은 2724, 140만 원이 되더라. 자, 그럼 저 보너스표 보면 120에서 244이죠? 이거 얼마입니까? 9%. 요거 계산해 주니까는 12만 6천 원이 되더라. 여기서 이게 다 내 소득이 아니라 그랬죠?
실제 내가 받아갈 소득은 여기서 각각 수고한 대가를 제하고 남은 나머지가 있으면 그게 내 거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B는 20만 원 썼으니까 3%, 6천 원의 소득이 B의 몫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부 6명에게 나눠줘야 되더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죠? 이거 계산해주면은 3만 6천 원. 따라서 위에서 아래를 제한 나머지가 이 정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확한 바꿔쓰기를 유도했을 때 내가 받는 소득이 됩니다. 얼마입니까? 9만 원. 자, 보세요. 이 증가하는 속도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됩니다. 네, 10년간 해왔어요.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돼가고 있고. 이거 얼마나 무섭고 놀라울 일이에요. 두렵고 떨릴 일이에요. 그죠? 놀라운 것은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업 설명하는 패턴은 제가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런데 네트워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계속 낯선 사람들이 와서 동지하자 그러고 소득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옷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저희 집에 드레싱룸이 2군데가 있고 또 한 방은 그 장롱에 보면 옷 집어넣는 데가 있는데 옷이 꽉꽉 차 있어요. 그 중에서 98.5%가 우리 집사람 옷이에요. 나머지 1.5%가 저와 제 아이의 옷이거든요. 그 옷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옷을 안 사더라고요. 그 옷 그렇게 사는 거 좋아하더니 왜 안 사 그랬더니 이제는 백화점 가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거 다 살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제 사고 싶지가 않대요. 그게 희한하죠? 이게 자유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있잖아요. 새벽 3시에 갑자기 보울링이 치고 싶어. 전 보울링 참 좋아해요. 지금도 치면 한 에버리지가 한 180 넘게 나와요. 탁구는 제가 대림산업대덕연구소 탁구동호회 회장이었어요. 당구는 250 칩니다. 온갖 잡기를 다 좋아해요. 그죠? 예. 예, 술은 마시기 시작하면 제출량이 아직까지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아직도. 그러니까 한 번은 갑자기 새벽 3시에 갑자기 문득 잠에서 깬 거야. 보울링이 치고 싶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자야지.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죠? 전 갔어요. 보울링 치러 갔어요. 이게 시간적인 자유 아닌가요? 맞죠? 24시간을 매일 바쁘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매일 24시간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24시간이 주어졌는데 누구는 바쁘게 살아야 되고 누구는 누리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오실 때 누가 이뻐 보일까? 생각해 보자고. 교회 가서 주세요 하는 사람보다 지금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뭐 이상하다 오늘 얘기가. 누가 이뻐 보이겠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자고. 현명한 쪽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9만 원 정도 소득이 더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친구들한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쏠 수 있는 돈 되는데요. 그죠? 얼린 고기까지 갖고 하면 5명까지 가능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발생합니다. B가 갑자기 쪼록 달려와서 야 친구야 재밌다. 아메이 제품 20만 원 썼더니 통장에 6천 원 들어왔어. 이거 왜 들어온 거냐 하고 물어봐요. 낯선 돈 들어오면 궁금해서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빙그레 웃으면서 B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20만 원씩 썼는데 그죠? 너 6천 원 들어왔다 그랬니? 나 이거 들어왔어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B가 자랑하러 왔다가 갑자기 머리에서 스팀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상대적 빈곤감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말이 바뀝니다. 이렇게. 아니 넌 어떻게 똑같이 썼는데 9만 원씩이나 받을 수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젠 소득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랬을 때 B 보고 앉아봐라. 너도 9만 원을 버는 방법 가르쳐 줄게 하고 그때 가서 수익에 대한 이야기, 회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런 미팅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B가 그래 제품 좀 써보니까 좋더라. 나도 그러면 제품 써본 감동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면 너처럼 소득이 될 수 있단 말이지. 해볼게 하고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내가 6명 알릴 수 있으면 이 사람 4명 알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그냥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4명씩에게만 알렸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각각 20만 원씩 바꿔쓰기 했어요. 그럼 이제 B가 혼자가 아니라 5명이라는 규모를 갖는 네트워크를 갖게 됩니다. 그죠? 이 5명이 6그룹 하니까 5, 6, 30 나까지 해서 그 다음에는 몇 명이 됩니까? 31명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31명이 각각 20만 원씩 바꿔쓰기 하면 전체 총 그룹 매출액은 620만 원이더라. 자, 보너스표를 보면 400에서 684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보너스는 15% 해서 93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계산 빠르다. 그죠? 한 1000몇 번을 했어요, 제가 아마. 그러니까 이건 틀려도 이건 맞게 돼. 자, 이게 다 내 돈이 아니라 그랬죠. 각각 수고한 대가를 제한 나머지가 내 거라 그랬어. 그럼 이 5명이 20만 원씩 하니까 2, 50, 100만 원이 되고, 자, 저 보너스표를 보면 6%. 즉, 6만 원을 이 5명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소득을 분배받으니까 손해날 게 없단 말이에요.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몇 개의 그룹에게? 6개의 그룹에게. 어디에서?
여기에서. 요걸 계산해주면 36만원. 따라서 위에서 아래를 제한 나머지가 이 정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확한 바꿔쓰기를 유도했을 때 내가 받는 소득이 됩니다. 얼마입니까? 57만원. 한 이 정도 되는 소득이 추가적인 소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암이 비전받다고 해서 다 팽개치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이거 들어왔어요. 이거 왼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한테는 이 사업은 원칙을 지켜야 성공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0년째 원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도 한번 할게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무래도 좀 시스템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스폰서하고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폰서의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저는 제 파트너들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상황은 제가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여러분들의 스폰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원칙이 여러분들의 스폰서와 다르면은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을 따르는 게 그게 당연히 그 순서입니다. 단지 그냥 제가 그간에 해왔었던 원칙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무자본이다. 철저한 무자본이에요. 그래서 홈샵 하지 마라, 카샵 하지 마라, 그럽니다. 나중에 그게 다 재고로 남아요. 제가 그런 것을 수태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꿔쓰기 하라. 물건 들고 다니면서 팔지 마라. 자, 집에서 비누가 떨어지면 비누 몇 개 샀었습니까? 한 개 내지 두 개. 그죠? 그거를 100개들이를 100박스를 한꺼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보조식품은 한 달에 하나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통. 그죠? 그거를 3대가 먹고도 남을 양을 한꺼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큰일 날 짓들이에요. 결국은 오래 못 가더라고. 제 파트너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업은 철저하게 바꿔쓰기를 해야 돼요. 떨어지면 바꿔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는 시간 이용해서 절대로 비전 받다고 해서 본업 팽겨쳐가면서 하지 말라. 자, 암에서 100만원 소득이 들어왔어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근데 이게 내가 본업이 있으면서 남는 시간 갖고 했을 때 좋은 거예요. 추가적인 소득일 때 그게 그때 좋은 거예요. 그죠? 비전 받다고 해서 회사 그만두고 나왔는데 원래 월급 300만원 받던 사람이 100만원을 받았어. 그래도 좋을까요? 나중에 이 사람은요, 1년을 못 버티고 다시 급하니까 다시 직장에 취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급해서 들어간 그 직장은요, 원래 내가 다녔던 직장보다 훨씬 못한 데로 가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암의 원수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큰 복을 누릴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반드시 되는 사업이에요. 반드시. 다음에 네 번째, 미팅 참석이에요. 저는 저희 파트너가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고 뭐 재산이 많고 뭐 열정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미팅에 왔다 갔다 하면 지원 안 합니다. 저는 좀 겉보기에는 유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보여도 속은 굉장히 독한 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아예 잘라버려요. 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이나 환경, 지위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꿈이 있느냐,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행동으로 옮길 사람인가, 저는 그것만 봅니다. 그 행동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미팅 참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 파트너들은 미팅 참석을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 같아요, 우리 파트너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은요, 미팅에 있습니다, 미팅. 자나깨나 미팅, 꺼진 미팅 다시 보자. 미팅 소홀히 하는 사람 치고 이 사업 성공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세계 암에 하는 사람들의 공통 언어일 거예요. 미팅 빠지고 성공하는 놈 없다. 미팅 꾸준히 참석하면 지금 현재 아무리 네트워크가 안 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중에 성공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네트워크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팽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6명이 4명, 그 다음에 2명 각각. 그래서 2명씩 이렇게 네트워크가 커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인원은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원은 이게 13명이고 13명이 6그룹 하니까 13 곱하기 8 더하기 나 하나 해서 79명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각각 수고한 대가를 다 제하고 난 나머지 계산해주면 이게 놀랍게도 144만 6천원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 이상은 제가 안 할게요. 실제 꾸준히 하다 보면 저것도 스쳐가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시게 돼요. 그러면 한번 네트워크로 인해서 저 소득이 나오면 그 소득이 어떻게 된다고요? 매달 증가해서 평생
상속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죠? 제가 목숨 걸고 말씀을 드릴게요. 반드시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주력하시면 돼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증가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증가 공고 다 필요 없어. 한 150만 원 돈입니다. 그죠? 이 돈이 한 번 나오고 많은 돈이라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냥 좋은 옷 두어 벌 사고 끝낼 수도 있어. 맞죠? 그런데 이 돈이 다음 달에 또 나와요. 그 다음 달에 또 나와. 그 다음 달에 또 나와. 또 나오고 더도 말고 들도 말고 한 이 정도 되는 돈이 추가적으로 매달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게 진정코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해야지. 그죠? 무자본이라 그랬어요. 점포 하나 없어도 돼. 직원 고용할 필요도 없고 화재보험에 들 만한 위험성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되는 사업이에요. 게다가 세계에서 손꼽는 유인익 사장님 그룹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받은 분이라는 걸 여러분 못 느낄 거예요. 밖에 나가보면요. 여러분들처럼 진짜 그 줄을 잘 쓴 사람 없어요. 진짜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그 큰 그룹에 딱 교육장에 딱 들어와 보니까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교육장도 있나 싶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성공 못하면 어떻게 된다? 네. 안 돼요. 자, 한번 네트워크가 가동되면 그 네트워크에서 나온 소득은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무자본이에요. 아무런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꾸준함만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면 해야지. 그죠?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요. 어쨌든 하다 보면 반드시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그 네트워크는 이 네 가지의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회원이 증가요. 회원이 증가요. 저처럼. 회원이 증가하니까 절대 매출량이 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고 소득이 증가하는 거. 두 번째 신제품이 증가합니다. 신제품이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어때요? 1인당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겠죠? 선택의 범위가 넓어질 테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재구매가 일어나더라. 물론 공기청정기, 정수기 같은 그런 그 고가의 내부재도 있어요. 그런데 주력 상품은 생필품이에요. 비누, 치약, 칫솔, 샴푸 같은. 자, 그 생필품은 시간이 지나면 소모됩니다. 소모되면 다시 사서 써야 되는데 그게 정말 좋다고 하면 그것만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메는 제품의 품질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품을 쓰던 사람이 써보고 떨어지면 또 쓰고 하니까 네트워크로 인해서 올라간 매출액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번 네트워크가 가동되면 안정적으로 컨베이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비누 하나 사주면 10,000원 줄게 이러면서 전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써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야 그런 거 있으면 나도 좀 줘봐 나도 써볼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무자본 사업인 거예요. 단지 시간과 노력에만 비례하겠죠. 그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이 사람 등을 팍 쉐리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을 열심히 키워서 이 사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사람 부자로 만들어줘야 돼. 음으로 양으로.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과 나는 죽을 때까지 가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네트워크를 키워야 이게 결국 누구 거야? 내 거잖아. 따라서 남을 부자로 만들어줘야 윈해야 내가 부자 윈 되는 윈윈 게임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윤리관과 철학이 있는 사업이 이 암이라는 사업입니다. 다 했습니다. 다 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제가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자,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살부살조. 뜻이 뭘까요? 살벌하다, 그죠? 예. 이거 뭐 애비를 죽이고 하루비까지 죽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예. 그런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형이상학적인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 직접 칼 갖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님, 할아버지 자손 대대로 내려왔었던 그 고정관념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21세기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고정관념을 그걸 꺾지 않으면 여러분들 21세기의 주인이 못 돼요. 저는 그거를 늦지막히 38살 돼서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생각이 옳았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을 한번 중간 평가를 해보면은 예, 그때 당시에 제 선택이 옳았습니다. 이 아메를 선택한 게 옳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10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 1층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 올라간다. 1층, 2층, 5층, 10층, 20층, 한 20층쯤 올라갔어. 20층쯤 올라갔을 때, 그때 보니까 나랑 같이 1층부터 올라갔던 사람이 거기서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쉬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도 쉬고 싶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 쉬는 모습 보니까 더 힘이 나. 왜냐하면 한 칸이라도 내가 더 올라가면 너보다 나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 그죠? 인생의 100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꾸준히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30층, 40층, 50층까지 올라가요.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하고, 조퇴도 안 하고, 그 남들 간다는 여름 휴가까지 반납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국 50층, 60층까지 올라갔어.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 위치에 취해서 마냥 즐겁고 마냥 인생이 이대로 될 줄 알았어. 그리고 결국은 인생의 황혼역쯤 돼서 100층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인생의 황혼쯤 돼서 100층에 올라갔어. 이제 쉴 때 됐잖아. 쉬려고 딱 펼쳐봤습니다. 나밖에 없겠지 하고 2층에서 돌아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놀라운 것은 20대 중반에 커플티를 입은 젊은 부부가 거기에 그 100층에서 바글바글해 있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난 정말 평생을 걸쳐서 정말 쉬지도 않고 왔는데 이 나이 돼서 늙음아키 돼서 그때야 100층에 올라왔는데 이 젊은이들은 뭐냐 말이야. 그죠? 우리 김종수 사장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26년 동안 김종수 사장님이 누군지 아시죠? 홍진희 사장님 신랑 되시는 분. 26년 동안 한 직장에서 상무이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퇴직을 해서 아메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표 던지고 나왔던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멋있어. 그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평일날 골프장에 가려고 골프를 딱 장비를 해서 이제 자유인 됐으니까 골프장에 딱 갔다는 거예요. 그 평일날 낮에 오는 미친놈은 나밖에 없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갔더니 세상에 커플티를 입은 젊은 부부가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빠글빠글하게 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놀랬죠.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은 부모를 잘 만나느냐? 아니요. 우리 부모님은 농사꾼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장사하다 망했는데요. 그러면 70층부터 시작했느냐? 아니요. 1층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는 평생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데 인생을 다 바쳤거늘. 너는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 젊은 나이에 그 힘도 하나 빠지지 않고 땀 하나 흘리지 않고 100층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있었느냐?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허무하리만큼 간단했어. 옆에 돌아보니까 엘리베이터 있던데요? 그거 타고 올라갔어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타고 올라갔더니 그 젊은 나이에 힘들이지 않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깨닫습니다. 자녀들한테 얘기해요. 난 인생 헛살았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그래요.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내 나이 돼서 열심히 살고 결국은 끝에 와서 이런 후회하지 마라. 그런데 그 자녀가 이미 40층을 올라와 있어. 살부살조가 안 된 거지. 그죠?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이미 아버지가 얘기하기 전에 옆으로 돌았으면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걸 알아. 근데 못 가.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이거 타고 가면 좋은데 지금까지 걸어온 40층이 아깝거든.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38살 때 제 친구들 찾아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지금까지 살아온 38세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아깝거든. 공부들 열심히 했거든요. 그 지위에 올라간 게 그게 아깝거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아. 지네들 선배를 보니까. 그런데 바꾸질 못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땀을 흘려서 살아야 올바른 거야.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야.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래가면서. 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는요. 그저 돈 많이 벌자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고정관념을 깨고 적어도 나부터 시작해서 내 자손들은 경제적, 시간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행복하게 살 권리를 누구든지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권리를 지금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들은 걸로 여러분들 끝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이 미팅에 꾸준히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모두 선한 부자가 되시고 남들한테 덕을 베푸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우리요!